네, 2025년 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이죠. 윤곽근 변호사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다시 또 당하고, 그러니까 연속 2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중앙지법에 안 되니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라고 하면서 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사부장 및 수사기획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좋다, 그래,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나왔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제일 궁금한 거는 12.3 계엄을 누가 내란으로 보고 수사를 하겠는지, 이거는 밝힐 수 없느냐. 누가 내란죄로 수사하겠느냐. 12.3 계엄은 군사 반란 정도로 봐야 되죠. 내란으로 보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 내란죄로 수사하겠는지 이걸 좀 추적해봐라 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밝힌 거는요, 작년 12월 6일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박안수 육군총장을 피해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 다음에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 총리 등 32명의 통신자료를 볼 수 있는 통신영장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다음날 기각당했습니다. 기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 이게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도 온 게 있고, 또 경찰에서도 검찰을 거쳐 보낸 것도 있었겠죠. 그게 청구됐다. 중복 청구됐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영장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다. 이때 아마 김용현 씨 등이 아마 발부됐던가요? 그래서 기각을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12월 8일 다시 윤석열 등 5명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기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진희 의원이 국회에서 서면 질의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공수처가 답변했었는데, 이거는 허위로 밝히셨다. 네. 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공수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것은 압수수색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외 4인을 피해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등 주요 사령관, 국방부 계엄사, 중앙선관위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뭐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최초의 청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안 돼서 서부지법에 낸 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근데 기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 구속영장을 낼 때는 이쪽으로 돌렸구나 라는 시비가 있는 거죠. 지금 공수처가 그 법을 어겼느냐 안 봤느냐는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문구 하나 갖고 따지는 겁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 그 다음에 통신영장을 기각당했는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기각당한 적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윤 대통령 12월 6일하고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낼 때 이때 내란죄 혐의로 이렇게 한다 그랬었던가? 네. 뭐 그건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때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기각당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윤석열 대통령 수사 기록이 변호인들에게 넘어오니까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누가 왜 어떻게 해서 검찰도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없습니다. 공수처도 없고. 왜 이런 기관들이 동시에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서가 아니라 김용현, 뭐 곽종근, 뭐 다 여인영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공수처하고 검찰에 없어요. 검찰에 없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기 전에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고 그때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검찰은 수사 못하도록 다 빼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몇 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바꿨는데 그때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법에 따르면은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그리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뇌물 받은 걸 수사하기 위해서 뭐 직권남용 같은 걸 수사하는데 이제 내란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뭐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지검이나 시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다 해야 되는데 영장을 처음엔 자기도 제대로 냈죠. 근데 기각당하니까 서부지법에 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참 법 위반 문제가 되겠는데 이 수사 자체는 지금 경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해서 뭐 검찰에 줘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거 왜 안 지켰느냐. 이게 지금 제일 최대의 의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 세 개의 수사기관 또 군 검찰까지 전부 다 내란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밝혀야지. 왜 내란으로 단정을 지었냐 이거죠. 사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복귀하게 되면은 이때 내란으로 단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살아난 거예요. 군사 반란으로 했으면은 이건 모릅니다. 군사 반란도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엄 자체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계엄법을 어겼다고 해서 몇 사람이 처벌은 받겠지만 대통령은 안 받을 거고 그 정도에서 끝날 건데 내란을 걸다 보니까 아마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건은 이제 조금 영장 문제가 이제 다툼이 있겠지만은 밝혀질 거고 왜 내란죄로 모든 수사기관에 달려들어 수사를 했느냐. 그리고 내란죄 부분은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데 왜 공수처, 검찰 뛰어들었느냐. 그래서 이 수사는 엉터리 수사라는 거예요. 수사권 엄대가 수사를 했거든. 그러면 기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려면 다시 경찰이 해갖고 검찰을 거쳐서 공수처는 아예 빠지고 다시 기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윤곽근 변호사가 누가 내란죄로 12.3 계엄을 수사하게 했는지도 밝혀라! 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란몰이 주범이 누군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